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한평의 어린이집 확진자 18명 중 3명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인됐다며 추가 검사를 통해 오미크론 감염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아프가니스탄 국적 A씨를 통해 오미크론에 감염된 전북 어린이집 확진자와 전남 확진자가 접촉하면서 오미크론이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어제 하루에만 2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어제 21시 기준 여수에서 12명, 순천에서 14명이 확진됐습니다. 어제 기준 전남 전체 확진자는 80명으로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는 만큼 지역별 이동과 모임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정 지역인 순천만 인근에서는 요즘 지역 특산품 중 하나인 친환경 미나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올해는 작황도 좋고 가격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일손이 크게 줄면서 재배 농가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순천만 인근에 자리 잡은 친환경 농업단지. 초겨울 추위를 이겨낸 푸른빛의 미나리가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농민들은 하우스 안을 오가며 정성스럽게 미나리를 수확하고 한쪽에서는 씻고 다듬어 포장하는 작업이 쉴 새 없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하는 거는 국이나 김장, 김치에 썰어 놓고 1, 2월에는 나물 해 먹고. 청정 지역에서 자란 순천만 미나리는 향이 강하고 식감이 뛰어나 전국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가격은 600g 한 묶음에 4,500원으로 일대 60여 농가가 내년 5월까지 40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농한기인 겨울철 농민들에게는 더 없는 효자 품목이지만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인력난에 농가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입국이 제한되면서 한때 100명이 넘었던 외국인 인력은 지난해 60여 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작년의 절반인 30여 명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12시간 이상을 작업에 매달리고 있지만 수확부터 출하까지의 모든 과정을 직접 사람 손으로 해야 하다 보니 주문 물량을 맞추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적기에 빼내야 되는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예치기로도 미나리를 쳐버린 농가도 있고 이걸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농민들은 인력난에다 인건비까지 크게 상승해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전남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기업 활동을 통해 이자 비용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크게 오른 상황에서 금리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중소기업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취약기업의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의 취약기업 비중은 41.3%로 전년보다 8.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전남은 7.3%포인트 오른 39.7%를 기록했습니다. 부채 비율도 크게 높아졌는데 특히 광주의 중소기업 평균 부채 비율은 200% 초반대에서 4년 만에 30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매출은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제조업의 하락세가 다른 업종에 비해 두드러졌습니다. 서비스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경영 상황이 크게 나빠진 반면에 서비스업 중 스포츠 업종은 매출 증가로 당기 순이익이 늘고 토지 가격 상승 등의 재평가 이익까지 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은 금리 상승기를 맞아 영업활동 개선보다는 외부 자금 차입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갚을 수 있는 수준에서만 빌리면 좋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좀 안 되니까 좀 그게 나중에는 신용 리스크 쪽으로 좀 발전할 가능성도 좀 있고 하는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점이고요. 한국은행은 지역 중소기업 887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들이 정책적 지원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고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와 산업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목포시의 인구가 계속 줄면서 도시 활력도 그만큼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가 인구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월 말 현재 목포시의 인구는 21만 8,785명입니다. 반년 만에 2,000명이 더 줄었습니다. 목포시의 인구는 1997년 24만 9천 명을 정점으로 24만 명 벽이 무너지는데 17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23만 명은 단 5년 만에 깨졌고 2년 만에 22만 명도 붕괴됐습니다.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꼽는 인구 감소의 근본 원인은 인근 신도시 개발. 무안군 오룡지구의 전입인구 10명 중 4명꼴로 목포를 떠나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룡지구 1단계 2,800여 세대 공급으로 목포 인구가 휘청였는데 오룡지구 2단계는 신규 공급 물량이 5,700여 세대, 1단계의 2배 이상입니다. 더 큰 인구 위기가 목포시 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포에서 많이 온다고 봅니다. 또 목포 사람들이 그 상담 전화가 아주 많이 옵니다. 오룡지구의 분양권에 대해서. 목포시는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산재돼 있는 출산 보육 인구정책들을 총괄하며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배우고 목포만의 시책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인구 문제 절박함을 인식하여 인구 유입 시책 및 지원 제도 개선 등 정책 개발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을 인구 증가 전환의 해로 만들겠다는 목포시의 선언이 어떤 실효적인 정책과 결과로 이어질지 시민들의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2부 리그 팀으로는 최초로 FA컵 정상에 올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합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지난 11일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FA컵 결승 2차전에서 대구FC를 4대3으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경준 감독은 이 결과가 선수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스토킹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광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에서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는 2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전남 지역도 지난해보다 3.5배 늘어난 267건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스토킹 신고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0월 말 이후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스토킹 처벌법이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보니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2021 지역상품 브랜드 디자인 개발 전시회를 12월 13일부터 열흘 동안 전남도청 윤선도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라남도가 지원하는 전남 소재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 등 30개사의 시제품과 올해 친환경 디자인 수상작을 선보입니다. 또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에 입점 예정인 수출 지원형 5개사의 제품도 전시됩니다. 주민 패싱과 부실 환경 영향 평가 논란을 빚고 있는 세풍산단 송전탑 공사와 관련해 광양시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박노신 광양시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전선로 지중화가 약속돼 있던 구간을 지상 송전탑으로 전환하는데도 시의회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